이번 영상은 등가 원리 그리고 중력 렌즈 효과 시작합니다. 관성력을 학습할 건데요. 관성력이란 가속 좌표계 내에서만 느끼는 힘이에요. 가속 좌표계 내에서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고, 크기는 가속 좌표계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 가속도에 의한 힘과 같고요.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속 좌표계를 살펴볼게요. 가속 좌표계란 관성 좌표계와 대비되는 거거든요. 자, 먼저 관성 좌표계는 관성계라고도 합니다.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러한 내부에서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예요.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하는 버스나 비행기 또는 엘리베이터 내부 모두 관성계에 해당됩니다. 가속 좌표계는 바로 비관성계라고도 하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내부에서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입니다. 속력이 변하는 버스 또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엘리베이터 내부 모두 가속 좌표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가속 좌표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힘,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버스의 정류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다음 정거장이라고 하고요.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거장에 서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속도가 빨라지는 요 구간,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유지되는 요 구간,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 멈추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구간은 가속 좌표계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관성 좌표계에 해당이 됩니다. 관성력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가 오른쪽으로 가속도 A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철수는 버스 안에, 영수는 버스 밖에서 관찰을 합니다. 자, 손잡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자, 버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손잡이는 이렇게 연직 방향과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면서 정지한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중력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에 의해서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손잡이의 알짜힘은 F만큼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질량 M과 가속도 A, 자, 이런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영수가 보면 손잡이는 MA라는 힘으로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철수 쪽으로 가볼게요. 철수가 봤을 때 손잡이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정지하고 함께 이동합니다. 철수는 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 F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손잡이가 정지하고 있다면 반대 방향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철수가 생각해야 되는 요 마이너스 F, 요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을 느끼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 비관성계 내부에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비관성계 가속도 운동하는 그러한 가속도 크기,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관성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로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고 있다면 체중계의 눈금은 바로 이 사람의 몸무게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 방향의 A라는 등가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내부 체중계 위에 있는 이 사람에 작용되는 힘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MA라는 이 사람의 질량 M이라고 하면 MA라는 관성력이 작용하겠죠. 또 지구 중력에 의한 중력도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체중계가 가리키는 눈금은 바로 mg 플러스 ma의 이 크기만큼 눈금이 가리키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가속도 a만큼 위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고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을 가만히 놓으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자, 일단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니까 아래쪽으로 MA만큼의 힘을 받게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이 공은 등가속도 운동을 아래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물체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비관성계 내에 존재하는 관성력 때문인 것이 되겠죠. 철수는 우주선 속에서 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선은 지구 위에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철수가 이 공을 놓았을 때, 가만히 놓았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받고 그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만큼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우주선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g 크기로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이 안에 있는 철수 역시 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철수는 이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이 공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수는 이 공이 등가속도 운동하게 하는 이 힘이 지구 위에서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것인지 우주 공간에서 관성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선에 창문이 없고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에 들고 있었던 공을 가만히 놓았더니 아래 방향으로 g만큼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지구 위에 있어도 이 운동이 가능하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g라는 가속도로 위쪽 방향으로 운동할 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에 의한 운동일 수 있잖아요. 이 둘을 구별할 수 없다. 즉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관찰자는 관성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것인지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것인지 관성력과 중력의 효과를 구별할 수가 없다. 이것이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이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학습을 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빛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을 한다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이것을 학습했죠. 자, 그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돌아와 볼게요. 커다란 원판 위에 시계 B와 시계 C가 각각 위치에 놓여 있고요. 시계 A는 원판 밖에 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원판이 회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시계 A하고 시계 B의 시간은 같았는데 시계 C의 시간은 느리게 갔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흘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구심 가속도 때문에
중심을 향한 구심력, 그것에 대한 관성력이 식의 C는 받게 되는 거죠. 자, A가 생각했어요. A는 A하고 B는 상대적 위치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와 B의 시간은 같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A가 C의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라는 거죠. 그것은 A가 생각하기에 C는 굉장히 빠르게 운동했으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B가 봤을 때 B는 역시 A와 상대적 위치 변화가 없었으니까 A와 B는 시간이 같은 게 맞아요. 자, 그런데 B는 C를 봤을 때 C 역시 상대적 위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B의 시간과 C의 시간은 같은 시간을 가리켜야 되는데 C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B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해주는구나. 또 더 나아가서 관성력은 중력과 구별할 수 없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시간 지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시간 지연입니다. 자, 관성력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했다고 이해해야 되고 관성력과 중력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중력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죠. 만약에 지구보다 중력이 더 큰 천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지구보다 더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 살펴볼게요. 중력 렌즈 효과.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즉 빛을 굴절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별, 오른쪽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별빛은 태양에 가려져서 지구에 도달할 수 없는 환경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이 별이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은 별빛이 휘어서 지구에 왔고 지구에서는 이 별이 여기에서 왔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빛은 직진합니다. 직진해요. 그런데 질량이 크게 되면 바로 질량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공간이 왜곡이 되죠. 공간이 왜곡되는데 빛이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빛은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직진하게 되죠. 공간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휘어서 진행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직진하는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이와 같이 지구에 도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쪽 방향으로도 빛이 휘일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휠 수가 있어서 지구에서는 태양 뒤에 있는 한 개의 별이 여러 개로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량이 큰 천체, 굉장히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작아서 반지름은
아주 작은 그러한 천체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빛조차 흡수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탈출 속도 기억나죠? 탈출 속도는 루트 R분의 2gm 기억나죠? 여기에서 바로 반지름은 굉장히 작고 질량이 굉장히 크면 결과적으로 탈출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 탈출 속도가 빛 속도보다도 크게 되면 빛도 그 천체를 벗어날 수 없다. 해서 모든 빛조차 빨아들이는 그러한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태양 질량 가지고는 후에 블랙홀이 될 수 없고요. 태양 질량의 수십 배, 20, 30배 정도 되는 천체가 있었고 그 천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컸기 때문에 탈출 속도를 크게 만드는 그러한 천체로 남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블랙홀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